이번 시간에는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선덕여왕은 그림을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내고 소리를 들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덕여왕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속으로 다 같이 출발! 꽃 그림이구나. 벌과 나비가 없는 걸 보니 나를 놀리는 것이구나. 두꺼비가 우는 걸 보니 필시 적군이 숨어 있구나.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은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미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선덕여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이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선덕여왕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보고 선덕여왕이 말하였답니다. 이 꽃은 비록 정말 아름답지만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네가 그것을 어찌하느냐? 이에 선덕여왕은 꽃을 그렸으나 꽃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이 꽃은 매우 아름답지만 벌과 나비가 없으니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이를 듣고 신기하게 생각한 왕이 실제로 그 꽃씨를 심어보니 피어난 꽃에 향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한여름에 영묘사에 있는 옥문지라는 연못에 두꺼비가 많이 모여들었어요. 선덕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어요. 두꺼비의 성난 눈은 병사의 모습이다. 혹시 서남쪽 변경에 이웃나라 군사가 숨어든 것 같은데 장군 알청과 필타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웃나라 군사를 찾아보라. 이에 장군 알청과 필탄이 군사를 이끌고 가보니 정말 백제의 군사가 그곳에 숨어 있어 그들을 제거하였답니다. 이처럼 선덕여왕은 미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난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답니다. 신라에서 최초의 여왕이 즉위하다라고 잡아왔는데 실제로 고구려 백제에는 여왕이 없습니다. 선덕여왕이 신라에서 첫 번째 여왕인데요. 선덕여왕의 일대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여왕 즉위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명은요 덕망이고 그 다음에 진평왕의 맏딸 첫째 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이 덕만 선덕여왕의 성품은 좋았고요. 포인트가 총명했다는 거예요. 매우 똑똑했다고 하는데 기록에 똑똑하다고 나와 있으면 그 인물은 진짜 똑똑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례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을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덕여왕이 미리 안 일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미리 알았을까라고 하는데 볼게요. 쭉 봅니다. 전임금 때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모란꽃에 그림이 있었대요. 그리고 꽃씨가 있었대요. 이것을 왕이 덕만 선덕여왕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말했대요. 이 꽃은 비록 너무나 아름답지만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음 장면 볼게요. 왜 향기가 없다고 했지?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것을 어찌하느냐? 라고 하니까 선덕여왕이 말합니다.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꽃을 여성에 비유하면은 여성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면은 남성들이 따르는 것이고 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가 있으면은 벌과 나비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매우 아름다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꽃씨를 심어서 꽃이 자라났어요. 꽃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는 선덕여왕의 보다 미리 아닐 첫 번째입니다.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모란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기록 보고 난 뒤에 실제로 그 꽃시장 가가지고 모란꽃 냄새 맡아봤거든요. 향기 진짜 많이 나거든요. 왠지 선덕여왕 좀 이상합니다. 알겠죠? 네. 기록과 좀 다르다. 됐죠? 굿. 여러분들도 나중에 모란꽃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진짜 납니다. 벌, 나비 진짜 많이 붙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우리 수업으로 와서 선덕여왕 때 분향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향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황제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향기라는 절을 지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전에 당나라 황제가 선물 보냈잖아요. 꽃 그림. 근데 거기에 향기가 없는 꽃을 그려 보냈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뭐다? 무슨 소리야? 나 향기 장난 아니거든? 하면서 뭐다? 황제의 향기라는 절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굿. 그 다음에 또 영묘사라는 절도 완성되었는데 이 영묘서와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진짜 신비로운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선덕여왕이 미리 알아차린 일,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여름이 일이었습니다. 두꺼비가 영묘사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시여, 두꺼비가 영묘사라는 절에 많이 모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덕여왕이 이것을 듣고 신하들한테 말했대요. 좌우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말합니다. 두꺼비의 성난 눈은 병사의 모습이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까 어디에 있냐, 서쪽 변경에는 옥문곡이라는 곳이 있다.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혹시 이웃나라 군사가 숨어 들어온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요. 그리고 신하들,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군 알천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그곳에 백제 장군 우소가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 당시에 이 장군 알천이 그 백제 군사를 다 죽였대요. 이것이 바로 선덕여왕의 선견지명, 미리 아닐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 이 기록 보면은 정말 똑똑하고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굿.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하고 같이 경주에 한번 놀러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첨성대는요, 하늘을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 기록에 보면은 선덕여왕 때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첨성대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덕여왕 때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자장이라는 승려가 겪었던 일입니다. 자장이 중국의 특정 지역을 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신비롭게도 신인이라고 해서 귀신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더래요. 이 신인이 자장한테 절을 하고 물었대요. 너희 나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장이 말했대요.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말갈을 연하고 말갈족이 있고 남쪽에는 외국, 오늘날 일본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두 나라가 우리 신라를 번갈아서 침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걱정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나라와 민족 때문에 신라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었다. 이 여자가 왕이 된 사람 누구예요?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덕이 있지만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나라가 너희 신라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장아, 너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 신라로 돌아가 라고 말을 해요. 자장은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니까 왜 가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신라로 돌아가면은 무엇이 이익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 같은 사람이 말을 했대요. 신라로 돌아가서 황룡사라는 절 안에 9개의 층으로 된 탑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9개의 주변국이 와서 조공, 뇌물을 갖다 바칠 것이다. 그러면 신라는 영원히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장이 진짜요? 라고 묻는 순간에 여기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콩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자장은요, 그 신인의 말대로 신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황룡사라는 절에 9개의 층으로 된 목탑을 만듭시다 라고 해서 만들었대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645년에 황룡사 탑을 창건,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건의? 자장의 요청에 따라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선동여왕 때 참 많은 것이 만들어지네요. 분황사도 만들어지고 영묘사도 만들어지고 첨성대도 만들어지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만들어지네요. 그렇다면 이 선동여왕 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두 가지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체크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첨성대, 하늘을 관측하는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했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보자고요.